저개발의, 이것도 똑같이 빌려온 근대에 관한 얘기인데, 저개발의 모더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한국의 문인들이 우리 일제시대 러시아 문학의 우리의 모델이었던 이유가 그게 20세기에 대도하는 제3세계의 원형이었기 때문인데, 19세기 러시아인들도 1890년에 극적인 산업 성장에 이르기까지 근대화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대화를 일어나고 있지 않은 어떤 것, 사회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어떤 산업사회 발전 이렇게가 아니라 차라리 환상적인 반세계로 경험하고 있었어요. 이게 내가 같이 번역한 마샬 버만의 현대성의 경험이란 책에 난 딱 요 4장 페테스부르크 저개발의 모더니즘을 번역했는데 바로 이게 우리 한국 문학사를 근대 문학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여기서 발견됐어요. 왜냐하면 저개발 국가의 근대 방식은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그죠?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사회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행위가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는 행위를 러시아 사람들도 환상으로 받아들인 거죠.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1960년대, 그러니까 개발 독재, 이게 우리가 압축 성장하는 그것까지 근대화가 사실은 주변에 없었죠. 그러니까 근대화를 사회적 행위라기보다는 문학적인 환상으로 경험하고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서 문학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우리는 이 산업화라는 것이 1960년대 부분 들어서 본격적으로 국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그런 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러시아인들이 겪었던 것과 똑같이 환상으로 경험한 거죠. 그다음에 사실은 1960년대 4.19 혁명 이후 1987년도 우리가 까지 민주화 과정을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선언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험하기 이렇게 긴 세월 동안 겪어야 민주화가 뭔지를 직접적으로 체험하실 텐데 그때까지는 간접 체험하고 선언적으로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 러시아의 페테스부르크 제2도시인데 이 도시가 인공도시죠. 네프스키 지구가 파리의 대로와 흡사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파리의 어느 대로보다도 멋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파리는 진짜 그런 근대화의 도시지만 이 러시아의 페테스부르크 제2도시지만 그건 인공의 도시고 네프스키는 바로 그런 유럽의 도시들을 그대로 갖다 모방한 산업적인 어떤 경제적인 정치적인 어떤 그 백그라운드는 없이 갖다 놓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문학은 진짜 있다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강력한 환상으로 어,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주 그 정직성, 그런 환상으로, 근대를 환상으로 받아들이는 정직성 때문에 러시아 문학이 한국 문학에 또는 제3세계 문학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지하철이 런던이나 파리보다 더 멋있을지 모르지만 그 문화의 정신은 저는 못 미치고 있는 점이라는 걸 알고 있는 정직성에 한국 문화가 기반을 두지 않는다면 한류는 무의미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시작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그걸 넘어서고 있지만 그러니까 근대의 기획이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한 저개발의 러시아에서 근대에 대한 회의의 문학인 동시대 서구의 모더니즘을 받아들이려니 러시아가 똑같은 거죠, 우리랑. 그러니까 저개발의 근대화라는 거는 근대성이란 환상이란 꿈이죠. 근대가 직접 없으니까 그 위에 건설하도록 신기루와 유령에 대한 친밀감과 갈등 위에 성장하도록 강요받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 근대가 있는 것처럼 환상으로 갖고 있는 거고 그거 그러니까 갈등이 있죠. 그렇지만 신기루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겪는 그 사람들은, 그 문인들은 또는 지식인들은 혼자 힘으로는 역사를 만들 수 없다는 무능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 그 작품들의 지식인들이 무능함을 토로하는 이유가, 러시아 문학의 무능함을 토로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대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한테는 없는 거죠, 아직. 그래서 자신을 고발해요. 괴롭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 역사라는 부담 전체를 스스로 짊어지기 위한 엄청난 시도에 몰두하는 거죠. 산업화는 아직 안 됐는데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내가 이 역사를 전부 다 책임지고 근대화를 내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겪은 저개발의 모더니즘이 지금은 옛날 얘기가 됐죠. 후일담 문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죠. 그런 근대 시대가 다 끝났죠. 그렇지만 혼자 힘으로 역사를 만들 수 없을 것이라는 무능함을 자조하면서도 혼자 역사를 하기도 힘들죠. 지금도 포스트 모던 시대도 마찬가지죠. 혼자 힘으로 역사를 만들 수는 없죠. 사회 전체가 같이 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한국 문학사를 지금 혼자 다시 읽으려고 엄청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거꾸로 보는 한국 문학사라는 작업이. 왜냐하면 19세기 러시아의 문학의 문제, 제3세기의 문제겠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인류의 문제,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인류의 문제인데 이제 21세기의 한국 문학이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희망이 요새 문학은 아니지만 대중문화, 음악이나 이런 다른 것들이 대답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어떤 착각을 확실히 아니니까 착각인지 사실인지 사실이면 훨씬 더 좋겠죠. 그렇지만 이런 역사를 이해를 확실히 해야 우리가 그런 착각인지 사실인지 우리의 선도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겠죠.